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의 박종화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차입니다. 예,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28일 된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6월 마지막 날인데 1일이고요. 자, 6월 잘 마무리 하시고 7월은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는데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몇 가지는 있는데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 2, 3, 4 이 목차인데요. 재건축의 신탁 방식의 문제점. 물론 조합 방식도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런 이제 정보들이 없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신탁으로 가느냐, 조합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그 신한 우정, 그 다음 조그마한 미성 연립은 어디에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첩첩산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비구역 이제 입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소유자들이 첫째는 이제 우리 기준이 먼저 안이 또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고도 제한이 제일 핸디캡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청수 문제라든지 용적률, 그다음에 건폐율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안입니다. 안, 책상 안자고요. 덜 입자고. 그런데 그 입안 요청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요청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구청에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정을 많이 또 합니다. 요청 방식이 먼저 요청 방식이 있고 제한 방식 이런 두 가지를 제가 아는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정밀 안전진단비 모금을 1억 한 4천, 5천은 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제가 모금을 다 했습니다. 2차는 오승용 씨죠. 예. 이런 분이 고생을 해서 한 2천 작은 금액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구청에 납부해서 정밀 안전 진단비를 내고 또 환불을 받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혹시 빠뜨릴까 봐요. 정밀 안전 진단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나니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승용 씨가 이야기하는 위원장 분은 카톡에 과거 재건축 관련 비용은 두 개의 통장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통장 1. 안전진단비는 공동 명의로 관리하였기에 구청에 납부하여 정밀 안전
진단업체에 대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추후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업체에 대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정밀안전업체에 대금이 지출됐다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추후에 주민총회에서 사업비에 포함하는 결의가 있으면은 그 업체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조합이든 신탁 방식과는 무관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통장이 박정호 씨 개인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진단을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요. 자, 3번. 그 다음에 4번,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자, 먼저 3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하고 워낙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번, 2번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자, 정밀안전진단비, 운영비 환불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도 15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요. 자, 정밀안전진단비 환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오성룡씨가 운영 대표로 되어 있고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모금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략을 했던 부분입니다. 소유자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추후에 조합을 설립이 된 후에 조합총회를 거쳐 의결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대실 진단비와 운영비는 다 돌려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모금을 한 거예요. 왜? 조합총회에서 가반수 참석에 가반수 환불합시다 하면은 어떤 업체 시공사가 오든 그 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업비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1억 몇천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공략을 하고 진단비를 모금한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억 몇천만 원을 모금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금을 1억 넘게 모금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다 안 해서 몇백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구청에서 1억 몇천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신한의 그 위원장하고 최재섭 위원장입니다. 지금 그때는 지금 현재 항누구 그 위원장은 그때 총무였었어요. 그럼 최재섭 위원장 저하고 구청에 윤정일 주무관한테 고지서를 받은 거예요. 올해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해서 모금을 하다가 몇백만 원 부족, 특별 모금을 한 거예요. 이 부분 성경수 씨, 이동 300 사모님도 300만 원을, 그금 300만 원을 내신 거예요. 이 특별 모금을 어떻게 모금을 했냐? 잘 들어보십시오.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특별 모금을 했는데, 이 특별 모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금을 해서 구청에 이 고지서, 납부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를 하면은 구청에서는 주무관이 업무 서류를 만들어서 공개 입찰을 합니다. 정밀 안전 진단하는 등록된 업체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구청에서 공개 입찰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리면, 즉 그 금액이 들어오면은요, 납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특별 모금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다 하면 1억 2천을 납부를 하면은
그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들이 쭉 들어오면 최저 낙찰자인 업체한테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한테 준비위원회 통장한테 리턴합니다. 환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점은 시흥도 그랬습니다. 3천 몇백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돌려받으면은 바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모금이 한 600 정도 부족하니까 부탁을 해서 303호 남이애씨 또 이동에 한번 이래서 모금을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 모금이 또 와전되는 거예요. 그 모금이 그 당 연도에 납부했으면 모금이 다 된 거예요. 100%.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미루다 보니까 지금 올해를 해야 되냐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냐 그런 기로에 있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넘어간 부분이에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익년 그 다음에 신청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작년에 했던 그 비용은 좀 부족합니다. 인건비 상승도 되고 물가 상승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납부를 하세요 해가지고 그 익년 그 다음에 돈을 몇천만 원을 더 모아서 여러분들 협조해서 내서 안전진단비를 납부를 하고 진단을 해서 최종 통과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엊그제 며칠 전에 카톡의 메시지를 보면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여기 어떤 자료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은 내가 찾고 있는데 자요. 안전진단비는 공동명의로 관리하였기에 구청에 납부하여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대금으로 지출. 우리가 정밀업체 진단에 제출하는 겁니까? 저는 구청에 바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건 어쨌든요. 물론 마련한 것도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죠. 여기는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대금으로 지출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럼 우리 구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공개 입찰을 하면은 구청에서 그 업체가 계약하고 계약서가 끝나면 구청에 우리가 납부한 금액 중에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가요? 이런 식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톡에는요. 정밀안전업체 대금을 지출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그 업체한테 지출한 걸로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자,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추후 주민총회에서 사업비에 포함하는 결의가 있으면 업체로부터 또 돌려받는다. 업체로. 무슨 업체한테 돈을 돌려받습니까? 나 이 부분도 이상하고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지난번에 이런 모금할 때, 자, 오운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안전진단비 내신분하고 안 내신분하고 차별을 두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숟가락만 들고 오면 안 된다. 밥상에. 저도 분명히 직함이 여러분들한테 성의를 받는다면은 분명히 차별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단비 안 내신 분들이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약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진단비 안 내신 분들이 저를 굉장히 터집을 잡고 있는 부분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사필 규정이 됩니다. 떳떳하고 정의롭게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다 묻어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추후에 나오겠지만 추후에 나온다는 구청에서 우리 환불받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00여만 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남았어요. 그 남은 금액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업체로 지금 받는다? 이거 진작 지금 돌려받은 겁니다. 이거는 환불은. 근데 확인을 한 거예요, 구청에. 이게 공개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비용이 통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복사하시고, 은행에서 발행한 잔액증, 저 지난번에 사업 그 정밀진단 1억 몇천 통장 복사도 하고요. 카페 다 있습니다. 예? 수시로 은행 가서 잔액 증명서 축협 안 했습니다. 농협에 했습니다. 축협은 위태위태할까봐. 그래도 더 농협이 커대. 저 신을 4동에 농협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저도 발품 받았어요. 가서 잔액 증명서를 떼가지고 카페에 다 올리고 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잔액 증명서를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이후에 경비 지출은 영수증을 챙기고 열람 가능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제가 공략을 했던 부분 600분은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예? $1,700여만 원인데 여기 보면은요, 업체한테 돌려받. 업체가 지금 뭐 업체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업체가 아니고 다 돌려받았어요. 지금 통장에 갖고 있는 겁니다. 오성영 씨가. 제가 잘못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카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영석 씨가요. 제가 자꾸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오 대표가 하는 거하고 카톡하고는.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비 포함된 결의가 있으면은 업체로부터 조합하고 신탁 방식과는 무관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뭐 추후에 오 대표가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만일에 잘못됐다면은 그거를 좀 지적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정밀안전진단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뭐 신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오영선 씨가 이야기했는데요. 신한은 어쨌든 신탁 방식을 가면요, 예, 이거는 저는 처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간다면은 이 신탁 방식 신탁사는 매몰 비용으로 했어요. 돈 1억 몇천 우리한테 그때는 뭐라 돼 있죠? 주민총회에서 사업비에 포함되어 우리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뭐 좋죠. 우리가 왜냐면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예. 주민총회. 그건 제가 한번 캐션 마크를 할게요. 제가 몰랐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합으로 간다면은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조합 총회를 거쳐서 우리가 돌려받겠습니까? 라는 분이 많으면은 그거는 시공사나 또는 시공사한테 오케이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다 리턴합니다. 근데 지금 신탁은 저는 매몰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진단비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거를 돈을 주세요. 저는 환급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신탁 방식과는 무관하다. 저는 좋습니다. 신탁을 가든 조합을 가든 공략을 또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합에서 50% 미만이 되면은 우리 환급하겠습니다. 미만이 되면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겠죠.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 대표가 이야기하는 신탁 사러 갔다. 그럼 간 이후에 우리가 그때는 주민청회죠. 주민청 50% 이상 우리 환급을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포인트는요. 제가 몰랐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은 무관하다. 그거는 추후에 되고 그건 확실하게 소유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탁으로 갈 거냐 조합으로 갈 거냐 그 이전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 정밀 진단 업체 대금이 지출되었다. 그거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진단비는 신탁 방식 동의자는 추후에 조합 방식 결정 이전에 신탁 방식을 철회를 한다면요. 그 이후에 창성자 분들한테는 환불 불가능 안건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는 위원회 또는 대의원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다. 조합으로 간다면은 조합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대의원에서 노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신탁 방식 찬성자들 분한테는 처리를 안 했으면 하는 저의 사견입니다. 물론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뭐 해초리는 추후에 달리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진단비 내신 소유자 분들한테 통합을 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요.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사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떤 뭐 한토신 한국토지 제일 큰 신탁사가 한국토지 신탁사인데 그런 신탁사가 우리 추후에 진단비를 주민청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서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탁사가 그거는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주민청에서 의결해서 50% 이상이 되면 받으면 되는 거고, 물론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거는 사업비 아예 안 된다 하면은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해 안 되시면 추후에 제가 또 설명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진단비 운영비는 조합 방식은 환불이 가능한 거고 이건 100%지 않습니까? 물론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소유자 분들이 여러분들이 돌려받으십시오. 돌려받자. 찬성 표로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탁 방식으로 갈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탁사가 그거는 우리는 그런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건 안 한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이나마 그래도 소유자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 거고 신안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이거는요. 예, 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단비에 대해서도 이게 조합이든 신탁이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거 지적을 했죠. 뭐 업체한테 납부를 하고 업체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는 또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예. 구청에 우리가 돈 다 납부한 거예요. 그러면 업체는 구청은 공개 입찰을 해서
구청에서 돈이 나가고 그 다음 쓰고 남은 돈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돈 1,7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1,700만 들어오면 그 이용을 쓰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그 남은 비용으로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누가 사비를 쓴다고 그 남은 금액으로 운영비를 오픈하고 그거를 영수증을 챙기고 그거는 현수막을 쓰는 겁니다. 그 돈으로. 그것도 남았다 해가지고 일을 잘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남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개를 요구합니다. 예. 1,700원 돌려줬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구청에서요, 저 확인한 거. 지금 카톡에서는 조합은 조합총회고 신탁 방식은 주민총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업체한테 돌려받는다. 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십시오. 저 이야기가 맞는 건지 틀린 말인지. 예, 먼저 3번을 이야기했네요. 약간 톤이 좀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 생각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요. 자, 1번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신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난번에도 그 다음 대자보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신탁 방식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2016년도에 도입한 이 방식인데요. 10단지 강연의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한행기 조합장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좋은 방식이면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한 군데도 성공한 역사가 없답니다.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동영상 보십시오. 저도 그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 좋은 점도 있죠. 왜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점이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행기 조합장 이야기도 그래서 16년도 도입한 방식인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자, 두 번째, 신탁사한테는 수수료를 엄청 많이 갑니다. 공사 이익이라는 데도 있고 공사 매출이라는 데도 있고 엄청 많은데, 신탁사는 수수료는 1% 4% 되어 있어요. 그건 다 시시합니다. 여기 그 동영상 보십시오. 동영상에 보시면요, 목단지 10단지는 0.8%로 계약을 했고요, 다른 단지는 0.34%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보통 1%에서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대단지, 이 10단지는요 10조 원 공사입니다. 예? 10조 원 공사인데 0.8%면 1,600억을 가져간다. 1,600억. 공사비가 10조예요. 10조에 0.8% 계약을 만일에 우리가 신탁 사러 간다면 어떤 금액이 책정될지 몰라요. 우리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몇 층 가고 대략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신탁 사러 간다면 거기 그 수수료가 많게는 통상 1% 4% 지금 매뉴얼에 책자에 걸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 친 게 목동에는 0.8% 되고 다른 단지는 0.34가 뽀록 난 거예요. 그래서 10단지고 주민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1,600억 지금 무슨 1,600억만 가져가는 동영상 보십시오. 추후에 야금야금 다 뽑아간 거예요. 2,000억 될 수 있어요.
3천억 될 수도 있고 3천억까지는 못 가겠죠. 2천억 될 수 있어요.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큰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조합 방식을 한다면은 CM과 PM이라는 게 있어요. 매니저먼트. 건설 관리자 8명이 10년 동안 상주해도 몇백억만 하면 150억인가요? 충분히 돌아간답니다. 8명. 건축사, 설계, 그 다음에 인테리어, 토목, 이런 30년, 40년 건축사를 8명이 상주하고 10년 동안 근무를 한다. 몇십억만 되는 거야. 하여튼 몇백억, 150억이 책정되어 있네. 다음 PM도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CM과 PM, 그 비용,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운영비, 그 얼마 안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뭐 1년에 조합의 운영비가 한 년기 조합장인데 8억? 1년에요? 10년에 80억이에요. 그러면 CM 플러스 운영비 하면은 한 250억? 해도 충분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설계 변경하고. 신탁사는 그 사람들이 그냥 성냥갑처럼 만들고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 인원도 별 다른 거 조합 사무실에 가면은 한두 명이 있어요. 조합장, 또 사무장, 그 다음에 그 상주 임원, 여직원 한 3명, 4명 뿐이에요. 그게 신탁 방식으로 하면 직원 몇 사람 파견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명. 왔다 갔다 조합 방식하고 다른 동영상에 보십시오. 신탁 사례가지고 여기 근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놈들은 1,600억씩 2,000원씩 가져간다. 그 말이 되느냐? 설계도 자기 마음대로 목동 1단위부터 14단위까지 똑같이 뭔가 차별해진 설계가 나오고 경로당도 멋있게 무인택배, 헬스장, 독서실 조합 방식은 그런 설계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진짜 멋있게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게 조합 방식임에 불구하고 신탁사는 그런 높게 비싼 수수료를 가져가더라도 그런 일을 안 한다. 그 이야기가 누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수수료 체계는 1%, 4%.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나오지가 않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주를 하게 되면은, 철거 이전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 신탁사는 우리가 조합 방식으로 가면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대형 쪽에. 뭐 우리가 대형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시공사. 집을 지어주는 건설사가 들어오면은 은행 이자 보통 한 3% 후반, 4%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탁사는 PM이라 해서 이율이 꽤 높습니다. 7, 8%, 10% 초반으로 이자를 받아와요. 우리 이자하면은 그 비용 안 냅니까? 그 비용 소유자분들이 엄청 수수료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저도 그래서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고 몰랐던 정보도 제가 또 첨언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수수료에 대해서 뭐 목동뿐 아니고요. 적게는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을 위약금, 신탁사 여러분 도장 찍으면요, 자요, 위약금 몇백을 감수하고 조합을 다시 선회하는 구역이 많다 그래요. 자,
신탁사 여러분, 자, 신탁사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1차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건물주, 우리는 뭐 아파트니까요. 자, 동의를 뭐 75% 정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신탁으로, 물론 주민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신탁 방식으로 갑시다. 의결 이후에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거꾸로 지금 이혼들을 뭐 오 대표도 그래 하는 것 같는데, 그 전에 신탁으로 좋냐, 조합을 좋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신탁으로 갑시다 하면, 신탁으로 가면은 주민들의 동의를 또 뭐 받습니다. 물론 동의서를 받으면은 신탁 방식으로 가자, 뭐 그런 걸로 대체할 수도 물론 있죠. 그래도 원칙은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자, 신탁 방식으로 가면은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신탁 방식 회사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다. 또 난코수가 있어요. 자, 이게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탁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자, 우리가 290인데 300세대를 잡죠.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우리 300이면은 33은 9, 그죠? 30%면 90세대, 100세대가 등기 이전을 해줘야 돼요. 신탁사한테. 우리 집, 내 재산을 그 내 등기가 이제 넘어가는 거야, 신탁. 그래야 이 신탁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도장 찍으면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가 너무나 힘든 부분이에요. 소유자가 거리기 때문에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충족이 30%가 안 돼서 33%죠. 33.3이니까 뭐 34%가 돼, 34%가 충족이 돼야 신탁사가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돼서 조합 방식으로 가는 지역도 많다 그래요.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동의서만 낸다고 신탁사가 되는 게, 선정은 되죠. 여러분, 선정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어? 아, 등기 이전을 해주면요, 여러분, 1차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75% 동의, 34% 이상 신탁사에 땅을 다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신탁 등기가 넘어가면은 내가 집을 팔겠다 중간에 힘들어요. 정녕 내 자식한테 내 죽으면은 정리하겠다. 힘듭니다. 상속, 예? 이걸 속다지 않습니까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내 사후에 상속 힘들어요. 왜? 신탁사가 지금 주인인데, 집 주인이고 땅 주인인데 힘들죠. 그 다음에 전월세, 이거 전세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고, 추후에 이렇게 이제 조합으로 갈까, 신탁사로 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신탁을 방식 추후에 선정을 하겠지만은도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내가 갖고 있는데 신탁사를 갖다 내가 등기를 이전해 줘서 그럼 내가 지방에 있어 내가 집을 팔고 싶다. 좀
물론 할 수는 있는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인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드는 거예요. 자, 도입 성공한 사례가 없다. 수수료가 너무 높다. 예? 자, 이렇게 신탁사가요. 잠깐만요. 이렇게 등기 이전이 34%가 됐어요. 이상. 예,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우리 조합으로 갑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분담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빨리빨리 된 듯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목동 10단지가요, 한도 시내에서 올해 9월경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예정인데 지금 난리십니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돈을 줬는데, 자, 신탁 방식에서는 소유자분들 신탁사가 운영을 하면은 물론 정사위라고 있어요. 줄임말로 정비사업위원회. 지금 뭐 통합해서 신탁사가 들어간다면 정비사업이라 그래요. 우리는 조합이건 대의건 추진위원회면은 위원들이 있는 겁니다. 10%. 그것처럼 신탁사에 가면은 정사위가 꾸려져야 되는데 정사위의 위원장 또 그 밑에 또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 반영이 너무나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해서 조합은 난리 부르스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 총회를 거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칼자루고 신탁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반영하게. 그렇게 하지마. 설계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총회 20% 이상 동의를 하면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사결정이 조합 방식하고는 차이가 많다. 예,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성산시형이 우리 가까운 신을시형보다는 세대수가 꽤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 조합 방식으로 진행 중이고요. 예, 빠르게 패스트 트랙 빨리 진행을 하고요. 우리 시형은 두 군데 신탁사가 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도 추후에 볼 문제입니다. 물론 1구역, 2구역은 뭐 코리아 신탁 뭐 이렇게 뭐 선정이 된 거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예. 등기 이전을 34%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만만치 않은 그 산이 아직까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 스스로 PM 자금, 예. 이게 또 자비, 이거는 뭐 추후에 말씀, 신탁사를 가면요, 선분양, 후분양이 있는데 분양할 때요, 신탁 방식은 후분양을 못 합니다. 신탁 방식은 빨리 분양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저, 어딥니까? 이거 한행기 조합장, 여기 동영상에 보시면요, 빨리 성냥갑처럼 목동 1단지부터 쭉 같은 아파트를 짓고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지. 늦게 분양. 늦게 분양하면은 좋은 점이 아시죠? 매년 5% 정도는 올라간답니다. 5억짜리가 10%면은 5천만 원이죠? 5%면 2,500 차근차근.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요. 신탁 방식, 자기 자본, 자본. 물론 신한은 MOU 양해 객서를 했다 그러는데요. 코리아 신탁이 자본금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자본, 자산, 자본금이 얼마 있는데 그 자본금에 올해는 100%, 내년에는 120%까지 이렇게 행사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줄입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런 또 신탁사가 이번에 또 목을 조였는데요. 큰 한국 한도신도요. 아마 여기 1조 원? 1조 원이 안 될 것 같는데. 그래서 목동은 공사가
2조 원이래요. 2조 원이면 또 여기도 문제가 되죠. 공사 짓는 데는 몇 년 있어야 되니까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10단지 방식이 다릅니다. 공공기원 동의서를 7월달부터 받아서 내년도에 3월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그다음 관리 처분은 2년 한 3개월 정도. 그다음에 이주는 12월달에 다 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했어. 공사는 34년 6월달에 7월달에 입주. 10단지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9년. 예, 이렇게 했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2구역은 뭐 31년도 입주 예정되어 있죠. 그렇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도 자기 자본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150%, 내년은 120% 이렇게 줄입니다. 자기 돈, 재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동의서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신탁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매매, 정려, 상속,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말이 전달이 힘든다. 생산 시행은 조합 방식이고요. 신을 시행은 신탁사. 이거는 추이할 거고요. 저는 추세 끝나고 좀 지금은 생각해요. 예, 그렇게 설명회를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신탁 방식으로 가면요. 예, 저는 승복해야 되고요.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충분 공개를 하고 결정이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안 된다 하면 그건 못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의견에 따른 거고요. 오영성 씨는 뭐 조합 방식 아직 결정 안 했다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소유자 여러분들이 결정한 부분이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주민총회가 아니고요. 주민, 예, 소유자 총회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50% 이상 참석에 과반수를 조합 방식이든 신탁 방식이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에 나오는데요. 조금 있다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정비구역 위반요. 그 이유가 나오면은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QR코드인데요. 퀵 레스폰스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찍으면은요. 예, 동영상이 나옵니다. 예, 신탁에서 조합 전환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한행기 조합장, 전 조합장의 10단지 비교 설명. 카톡에 들어가서 스캔해 보십시오. 이건 시간이 2시간 반 걸립니다. 여기는 몇십 분짜리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 지금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조합으로 갑시다. 많이 넘으면 조합으로 가는 거고요. 또 신탁으로 갑시다. 제가 지난번에 조합을 가다가 이 부분에 문제가 이거는 이제 신탁사의 시행사 선정이 아니고 조합 방식도 조합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탁에 내부적으로 의뢰를 주는 거면 신탁사 대행사를 선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응? 이 부분은 신탁사 좀 일 좀 해주세요. 신탁사한테 단 조합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조합 설립했다 해서 조합이 조합 방식을 가더라도 신탁사로 중간에 대행사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가 좀 부당하다. 요 부분까지만 저는 그거를 선호하는 건데요. 그냥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정비구역, 어떤 지형에 어떻게 하겠다. 그게 이제 구청에, 관할 구청, 관할 시군의 허가를,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정비구역입니다. 그 정비구역의 입안, 책상 안자인데요. 덜입사에 요청하는 게 있고 제한 방식, 두 개 방식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요청이 있는데요. 지금 오 대표가 받는 거, 실안도 받는 거는 제한 방식이에요. 이런 설명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누이 자, 요청은요,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에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구조 위항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제한 방식은 도정법 10조 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요청과 제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오 대표가 받는 거는 제한 방식입니다. 복잡한 건데요. 자, 먼저 동의는 우리는 동의서를 30% 받으면 돼요. 자, 1년 번호, 이연자 구청에 양식을 받아야 돼. 1, 2, 3, 4, 5, 6 연번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50% 이상 받아야 돼요. 50% 이상. 그래야 이 정비구역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 이거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50% 이상 받아야 되고요. 자, 연번을 따와야 됩니다. 제한은 안 따와도 되고요. 받고 입안을 우리 신을 7동에 3, 4, 1에 1번지 지향로 101번지 이 결혼 아파트의 구역계 어느 지역에 땅이 몇 평이고 이렇게 동의되어 있고 이 구역 그 한 장만 제출하면 돼요. 물론 동의서 양식도 받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대표자 선임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지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지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신분증 복사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는 기본이죠. 그죠? 요청일 때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전혀 서류가 없습니다. 구역계만 내면 돼요.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접수를 하면은 최대 한 6개월인데요. 구청에서 전액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 다 하고 외부에 입안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거 비용을 들면서 우리가 돈 내는 거는 이런 한 푼도 없는 걸로 알아요. 돈 내는 거 없어요. 한 장만 내면 돼. 구역계. 그 요청 글자 그대로 청하는 거잖아요. 요청. 그러면 양천 구청에서는 요청서를 접수를 받으면은 그 맞는지 안 맞는지 서류를 검토해서 이걸 해야 됐는지 안 해야 됐는지 판단해서 인정이 되면은 이제 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요청에 대한 회신은 서면으로 여러분이 내신 분들한테는 다 회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요청이 구청에서 받아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지형이 선정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지금은 그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식적인 위원회가 이제 조합 설립이 아닙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 준비해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네. 예, 그리고 그 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조합 설립을 하면은 설계사도 우리가 뽑아야 되고요. 시공사 마찬가지로 하고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요. 6월 24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필히 뭐 많다.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예. 물론 하는 사람은 하겠죠. 예. 조합장의 업무하는 업무 형태, 직무 유기, 태만 또 비리가 있으면 조합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총회에서요 바로 조합장 임원들 해임합니다. 예? 빠르면 3개월 4개월 만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어디 조합장요 여러분 맡기겠습니다. 예? 힘든 작업이에요. 예?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은 더더욱 욕먹는 자리입니다. 뭐 옛날에 뭐 집 한 채 가져 천만에 말씀. 요즘 간혹 인센티브 하는 조합장 한행기 이 조합장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아요. 예. 매덕을 달라 이렇게. 비리 글쎄. 자, 제한 방식은요. 이게 지금 그 오대피하고 뭐 신한이 뭐 한 달 전에 도정부 10조 항인데요. 이 서류는요. 요청은 우리 구역계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엄청 복잡합니다. 예? 이 전문가가 아니면요.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예? 용적, 건폐, 동배치, 매청 다 복잡한 서류입니다. 자, 이 제안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요. 동의서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50% 이상 받아야 되고요. 입안을 제안하는데 용역은 적게는 몇백만 원요. 많게는 몇천만 원 비용을 줘야 됩니다. 예? 뭐 신한하고 우정 빼고 다른 용역업체 위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코리아 신탁사가 동의서만 받아오면은 우리가 뭐 정비 입안 계약서를 만들어 준다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비용 엄청날 건데 그 다음에 추후에 그렇게 코리아 신탁사가 입안서를 제안을 해주고 나중에 예를 들어 등기 이전을 못했어요. 34% 못했어요. 계약을 못해 줬을 때 그 위약금 돈을 안 주면 좋은데 한 푼도 안 주면 좋은데 과연 그럴까요? 신탁사가 옛날에 계약을 안 한다니까 청구서를 보니까 그건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월 며칠 날 총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자 나갔던 그 사회자 비용을 400만 원 청구를 해요.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라고요. 만일에 추후에 이런 관계도 소유자한테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 만듭니다. 제안서는 추후에 확인할 부분이지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정보가 없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요. 용적, 건폐, 청수, 병행, 배치, 임대주택, 배치 등등등등 빠졌나. 예, 누구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대피하고 그 임원들이 우리 기존 임원들이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그 다음 오영성 씨, 오 대표가 말한 이반 요청을 하면은 주민들 의사가 힘들다 카톡에 봤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구청에서 제시하는 거를 그거를 다시 우리가 수정하고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왜곡이라고 그러고 왜곡은 아닌데 그렇지가 않고요. 의사 변경은 가능하고 요청은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비용 절감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연약한 환경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에는 요청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한 방식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는 겁니다. 만일에 정비 위반 제한서를 용역을 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 그리고 용역 처리하겠다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일 처리해 우리한테 받아야죠. 일은 처리하겠습니다. 또 코리아 시작사한테 처리할 건데 추후에 비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공개를 해야 되죠. 만일에 못한다. 그건 오픈해야 됩니다. 목동에 그런 것이 지금 막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시하고 그런 건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 하니까 막 일어나는 겁니다. 배모가. 혹시나 그런 점이 없기를 바라지만 코리아 신탁사 해준다고 하면은 조합 방식 또는 변경을 한다면은 그 코리아 신탁사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면은 여러분도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예?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없으면 좋죠. 만에 하나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이 딱 고생만 하고 머리만 아프고 잠 못 잡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몰랐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비구역 위반 요청 제한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정비 위반 요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청이 되면은 4개월 정도 되는데 이는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위반 요청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위반 요청 시는 도정법 개정에 따라 신속통합 수신 모집 시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도 또 공공지원 여기는 목동 10단지가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바로 위원회 조합 설립위원회를 된다. 자, 아까 지금 맞아 정밀진 운영비의 카톡 내용 메시지하고 좀 차이 부분 있죠. 나머지 1억 7천만원 남았는데 카톡에서는 업체한테 뭐 줬다, 업체한테 받는다. 그 다음에 신탁사 방식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자보에 대한 명시를 했는데요. 신압보다 우리가 얼마나 유리합니까? 상권, 지대 등 유리한 점이 많은데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고요. 우리 방식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한다면 신은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신탁사의 달콤한 말에는 절대 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사필기적입니다. 정당하게 그 순간에
요걸 먹더라도, 예, 해초리를 들고 먹더라도 떳떳하게 나와야 돼요. 자, 필기죠. 그래서 조합 방식이든 신탁 방식이 추후에 기른 주민청에 결정되겠지만도 이런 결정 이전에는 충분히 소유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릴 수 있고, 신안 통합 방식은요, 신안하고 방식은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 부분이 어느 시점, 저는 위원장은 조합추진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이후에 서로 위원이나 또는 대의원에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그리고 신안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명예훼손 이메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저도 뭐 죽일 놈 살릴 놈 뭐 돈이 왜 썼냐 안 썼니 그거는 제가 운영비 제가 사용 운영비 내용은 제가 설명회 때 공개하고 영수증 갖고 있고요. 여러분 10% 이상 30% 다 받은 집행하기 전에 다 받았습니다. 카페 그대로 카페는 위변조를 못해요. 날짜 이런 거는 날짜별로 있고 투표 일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에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추후에 분명히 오 대표가 신탁사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운영비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이 뭐 업체한테 줬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저는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구청에서 우리가 1,700만 원 환원했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거기는 카톡이나 뭐 업체한테 받을지 업체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거 해명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 어디입니까? 제가 특별 600만 원 정도 돈 돌려줬는지 그런 부분요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시간이 거의 1시간 됐는데요. 재건축 신탁 방식 문제, 정비구역 위반하고 요청, 진단비와 운영, 향후 추진 방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하는 게 없다. 수수료 문제, 신탁 수수료가 1% 사법 몇백만 몇천억 그죠?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도신 동의받아도 신탁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신탁사는 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 해줬을 때 매매, 정려, 임대차 여러분 힘듭니다. 결정, 여기는 정사위가 있는데요. 조합 방식보다는 훨씬 반영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주민총회에서 주총에서 여러분들이 신탁으로 갈 거냐 조합을 갈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된 게 오 대표도 이야기했어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승복해야 되고요. 그때는 신탁 방식으로 갑시다 하면은 가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의결수 성록도 부족하고요. 그런 있는 저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는 QR코드인데요. 퀵 레스폰스인데 신탁 방식에 조합하는 이유 여기에 박사고요. 이분은 한행기 조합자 찍어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이반은 제가 요청을 설명드리고요. 이는 30% 연번을 총회를 하기 전에 할까
후회할까 생각 중입니다. 30% 연번 동의서를 받고 구청에 제출하면요, 한 4개월 또 연장이 2개월 더 걸립니다. 뭐 옛날은 그런데 요즘 뭐 조합장, 그래서 비리하는 사람 비리하겠죠. 사람 살아가는데 뭐 그래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가 사역은 뭐 하는데 그게 심하면 그때는 안 되죠. 요즘 뭐 몇천만 원 해먹고 큰일 납니다. 제한은 이게 힘든다는 겁니다. 지금 오 대표하고 신안이 추진하는 정비 입안 방식인데요. 이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용적률 컴패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짜집기를 하죠. 척척척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데 그 작업 만만치 않습니다. 외부 용역하면은 용역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요청하면은 주민들의 의사가 힘든다. 물론 힘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하면 되고요. 요청은 적은데 비용 적어. 비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비용 많이 들어가요. 제한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를 충분히 소유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코리아 신탁사 해주면요, 나중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은 우리 전 위약금 없습니다. 좋아요. 근데 위약금이 발생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 청구서를 받는 사회자가 총회 400만 원 청구했답니다.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입안 요청에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탁 방식은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은 넘어가는 겁니다. 신탁사 하는 거지. 그게 지금 뭐 기간이 뭐 짧다. 그거를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죠. 신탁 방식은 빨리 짓는다. 그게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까지 기간이 보통 뭐 옛날에는 뭐 3년, 5년 막 걸린다고. 지금 뭐 금방 하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신탁 방식의 장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위원회, 추진위원회 하고 조합이 이제 안 해도 된다. 그겁니다. 그게 장점이죠. 정밀진단 안전비 저도 150만 원 냈고요. 지금 뭐 카톡 메시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1차 모금을 했고요. 오 대표하고 뭐 성경순 분하고 그 분들이 나머지 부분 저가 없을 때 나머지 부분을 충당을 해서 납부를 했는데 뭐 이게 뭐 역차비를 준다. 여기는 뭐 옛날에 오영석 씨 오 대표고 이야기한 거고요. 카톡에. 그리고 환불이 1,700여만 원 돼 있는데 여기 일단 추후 잔액 증명서 공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쓴 비용은 영수증을 잘 챙기고 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 대표는 신탁에 잘못 적었는데 오타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더라도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신탁은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래야 주민들이 소유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단비 운영비 이거는 제가 철저하게
대의원 조합 방식이 되고, 제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조합장이 되면은 대의원 회의에 필히 찬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할 겁니다. 안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도 그런 부분은 매몰차게 됩니다. 지금은 30%, 30%입니다. 30%는 한 90세대죠. 90세대는 동의를 안 받아도 조합이든 뭐든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분이 막 하는지는 모르지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해서 뭐 플러스 된다고 생각. 그건 뭐 추후에 말씀드리고 MOU 진담이 내 소유자한테 공유를 통합한다. 이것도 정부 공유를 해야 되고 MOU 계약했으니까 신한방식에 통합한다면 누구나 우리도 신탁으로 가는 거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 대표는 이거 안 했다. 추후에 이것도 하고요. 운영기세는 일부는 공유했어요. 그래서 복사하고 있는데 그는 설명회 때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이야기의 영상을 될지는 모르지만도 그때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힘드네요. 오늘 몸의 컨디션도 안 좋네. 자,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